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 스토커 제2화입니다. 예! 네, 지난주 1시간짜리 스토커 무사히 건너뛰어서 지금 2회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CBS 스마트 뉴스팀의 김대원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가 아니고 우리 스포츠 담당하는 분들이 바뀌셨습니다. 우리 CBS 체육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률 기자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세호 기자 있습니다. 본인들 소개해 주십시오. 네,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칭 체육팀의 에이스 박세훈입니다. 자칭이다, 자칭.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에이스다운 기품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못 봐서 서운하겠지만 정말 에이스답습니다. 바로 주요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로. 자, 어제 카타르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뭐 스포츠 최고 이슈였죠. 그렇죠. 월드컵을 직접 브라질을 가냐 마냐.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브라질 월드컵 예선 경기였는지 한번 분석. 어제 경기를 딱 한마디로 하면요. 한마디로. 그 90년대에 나온 그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유주얼 서스펙트. 그 반전 영화의 시초 아닙니까? 아, 그렇지. 손흥민은 절름발이가 아니었다. 손흥민은 아주 절름발이가 아니었다. 적절한 표현이네. 처음엔 절름발인 줄 알았죠. 대표팀만 오면 마지막 헤매니까. 엔딩 장면이 하지만 생각나요, 마지막에 제가. 똑바로 걸으면서 내가 손흥민이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적합한 비유입니다. 좀 재수가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저도 세뻑이야? 처음에는 세뻑? 세뻑 같은데. 전문용어로 세벅이라고 하잖아요. 세벅. 근데 손흥민이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예감이 공이 거기로 떨어질 것 같았다. 이게 뭐 나중에 다 너무 끝나고 심한 거 결과는 아니야? 뭐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야? 몰라요. 꿈보다 해몽이 좋네. 그건 뭐 확인이 안 돼. 근데 일단 손흥민은 그렇게 딱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일단 뭐 자기가 그렇다는데 네. 기가 막혔죠. 그게 골이 터진 게 그 손흥민이 후반 35분에 이제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10분을 남겨놓고 들어갔는데 그때 스코어가 1대1이었고 이 공격이 답이 안 나왔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카타르 애들은 그냥 완전 뒤로 쳐져가지고 예. 수비만 하니까 우리 공격대 그걸 못 뚫는 와중에 최강희 감독도 답답한 거죠. 손흥민을 넣었는데 예. 그래도 얘 답이 안 나오던 이런 찰나에 네. 후반 추가 시간에 심판이 5분을 줬죠. 근데 골이 터진 거는 6분경이었어요.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조금 많이 준 경향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홈에서 다시 하니까 그 또 정도는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해를 익스큐즈? 해야지. 익스큐즈 해줘야지. 한 추가 시간 흘러서도 한 6분 정도 경에 그 골이 들어갔으니까 이 진짜 경기장이 완전 그냥 아스팔 났죠. 네. 제가 있었던 그 기자석 자리가 맨 끝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관중석이랑 맞닿는 자리.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가면서 관중들이 나가는 게 보였어요. 네. 막 짜증내가지고. 뭐 주차 문제도 있고 쌍욕을 뭐 하면서. 빨리 타야 되고.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쌍욕까지? 쌍욕하지. 안 하겠어요. 홈에서 1대1로 비기는 카타르 상대로. 그 경기장 카타르 몇 위야? 피파 랭킹 몇 위입니까? 카타르가. 거의 뭐 취급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뭐 90몇 위 뭐 이런 게 있을 에이, 뭐 텐데. 몰라요, 저는. 일단 검색해보고. 어쨌든 그분들은 거의 뭐 저희 기자 용어로 치면 물 먹은 거죠. 그렇죠. 그냥 경기 하이라이트를 못 보고. 알맹이를 놓친 거니까. 그 정도의 그 반전 드라마였다. 그러니까 상암 극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다. 상암 극장. 상암극장. 진짜 좋은 표현이네. 근데 그 골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그냥 관중이 쌍욕을 할 만했어요. 이게 오는 도중에 내가 CBS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우리 또 한동준 DJ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다. 축구를 보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았다. 저도 너무 그랬어요. 멋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전문가가 아닌 이 일반인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아직 뭐 본선 확정된 건 아닌데 확정될 때까지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한동준 씨를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가수. 그러니까 전문가네. 아니 실제로 현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청용을 제외하고는 다 겉멋 개인기다. 그지. 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기서 왜 쓰잘데기 없이 저런 기술을 뭐 하느냐. 그런 실제로 얘기했어요. 한동준 그 DJ께서 맥을 정확히 짚으셨네. 네, 카타르는 98위입니다. 98위. 그렇게 했고. 취급할 가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축구 전문 기자들이잖아요, 두 분 다. 그래서 아니야 나는. 본인 나는 야구에 야구를 지난해 축구 취재하셨잖아요. 제가 알아요. 지난해 제가 피파 팀장 랭킹하고는 좀 했었습니다. 달랐어요. 아무튼 달라졌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는 네. 항상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그냥 간신히 올라가는 것 같아. 좀 화끈하게 올라가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수비가 불안하고? 왜 그러는가? 왜? 좋게 표현하면은 그 쪼는 맛이 한국 축구의 매력이고요. 이게 쪼는 거야? 쏴줘야지. 돌아버리겠어. 직설적으로 진짜. 표현하면 축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가 이제 흥행을 위해서 A 매치에 대한 주목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확정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네. 관중이 안 들어온다고요. 음모로.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아슬아슬하게 가야 나중에 6월달에 홈 경기가 많아요. 홈 맞아요. 경기가 두세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흥행을 위해서는 그때 결정이 된다. 이런 또 주제가 있어야 관중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일부러 그렇게 나갈 수도 그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경기를 하는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출처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고.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게 매력이에요. 매력이라고 보십니까, 박세영 기자는? 근데 그건 있죠. 그 지금 어제도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최광희 감독은 전북 현대를 이제 우승으로 이끌 당시에 닭공, 닭공. 닥치고 공격. 그렇죠. 닥쳐 공격. 어제 축구는 닭공이 아니라 고공. 고공. 그냥 전방에 그 키 큰 김신욱이 세워놓고 그렇죠. 뻥축구지, 띄워주고 뻥축구. 그냥 뭐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최광희 감독이 수비에 굉장히 역점을 뒀어요. 수비 금방 뚫리던데. 최종 예선 들어와서 거의 매 경기 골을 내줬거든요. 이번에도 뭐 여지없이 깔끔하게. 이근호가 그 후반 18분이었어요. 예. 골 넣고 나서 이제 상암이 뒤집어졌죠. 예. 정확히 4분 만에 가라앉는. 칼판 이브라임이라는 애가 이름도 칼판. 진짜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솔직히 너무 어제 나온 멋있게 골 중에 그 골이 제일 가장 멋있었어. 멋있었던 것 같아.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우리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웃 일본 같은 경우도 요르단에 졌잖아요. 확정할 수 있었는데 졌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 뭐 일본 지는 건 좀 좋습니다. 예, 나쁘지 일본 않죠. 뭐 어쨌든 우리는 이기고 일본 요르단 잘했어. 예, 우리는 카타르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청신호 그러는데 진짜 뭐 어떻게 청신호가 켜졌는데 그 전에 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침대 축구라고 하는지 나 카타르 침대 축구 나 솔직히 몰랐거든요. 침대 축구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나는 침대는 몰라. 과학이 침대 아니라 축구. 침대는 카타르입니다. 침대는 카타르. 왜 침대는 침대 중동이에요. 축구? 카타르 침대 유명하죠. 뭐냐면은 그 뭐 중동의 그런 기질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카타르가 그 피파 랭킹 98의 카타르가 네. 우리나라 상대로 원정 와서 비기면 잘한 거예요. 대단히 잘한 거예요. 침대 축구 그냥 눕는 거죠. 그래, 조금이라도 눕는 뭐 거지. 스치면은 눕고 아프다. 그럼 벌써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침대 축구가 절정을 빚었던 게 그 몇 년 전에 그 알사드라는 중동 팀이 와서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게임을 할 때 수원하고 전북하고 하면서 이제 그 침대 축구가 정말 빛을 발했는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네. 재작년 공격하다가 지네 둘이 부딪혀요. 알사드 선수 둘이. 자기네끼리 자기도 뭐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둘이 넘어져. 그게 일명 그 알사드 더블 침대 사건인데. 퀸 사이즈지, 퀸 사이즈. 아니 지네 같은 편길 붙어 넣인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 막장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침대 축구가 조금 나왔죠. 그 경기 초반에 그 이청용 선수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넣어줘서 네. 이근호 선수가 상대 골키퍼랑 경합을 붙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림상 넘어지는 골키퍼의 머리에 이근호의 무릎이 때린 거죠. 그래서 골키퍼가 거의 기절을 했는데 나중에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네. 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표정이 스쳤는데. 거의 뭐냐면은 거의 그 뇌진탕 하정우급 연기예요. 완전 다 기절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멀쩡히 뛰더라고. 그게 만약에 그래서 10분간 중단됐잖아요 경기가 그죠? 그렇죠. 거기서 약간 경기 지연이 있었죠. 아 그러면 그런 축구. 그런 축구를 침대 축구라고. 네, 그렇죠. 그거는 없어져야 할 축구인데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게 그 1, 2년 그렇게 해온 게 아닙니다. 중동 축구가. 아, 중동에 있는 애들은 다 그렇게 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어느 정도 국내 도입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도 월드컵 나갔을 때 안 되죠.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아, 그럴 때는 제 뜬금없이 떠오르는 생각인데 을룡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을룡타. 네. 추억의 소리죠. 을룡타. 어? 설명. 분노의 을룡타. 어딜 예전에 쳤죠? 이제 어딘가 쳤는데 어딘가를. 이을용 선수. 이을용이 선수 어딘가를 있는데 쳤는데. 지금 뭐 터키에서 코치 연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터키에 있어요? 예전에 A 매치 할 때 그때는 그 중동 팀은 아니었어요. 중동 팀이 아니었고 중국 팀이었던 것 같은데 A 매치를 하는데 너무 반칙을 많이 하니까 열받아서 분노의 킥을 날렸던 그래서 이름하여 을룡타 사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룡타 어떤 청룡타 좋다. 어제도 좀 아슬아슬하긴 했어. 기성용 콧구멍 찌르고 뭐 이런 것도 막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성룡타 날라갔어야지. 성룡타 기성용 날라가고 사진 나왔던데 싸대기 맞은 사진. 싸대기 맞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쨌든 이겼어.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가냐 마느냐 분수령이었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청신을 켜졌다는데 어제 만약에 어땠습니까? 비겼으면 상황이 골 때려졌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A조에서 객관적 전력상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축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승점 10점이 됐습니다. 네. 2위예요. 그 A조 1위가 아니고 2위? 2위. 같은 날 경기를 우즈베키스탄이 해서 레바논을 1대 0으로 잡았어요. 아하. 그래서 걔네가 승점 11점으로 그 조 1인데 우즈벡이 우리나라보다 한 경기를 더 했어요. 한결 우리가 안 했지.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기회는 더 경기에서 있어요. 우승부 한번 해도 우즈벡이랑 일단 동타가 되고 그렇죠. 카타르와 이란이 그 아랫순위인데 얘네는 승점이 7점입니다. 사실상 뭐 네. 조금 쉽지 않은 쉽지 상황이죠. 않은. 아, 그러니까 이란도 졌어요? 이란은 어제 경기 없었어요. 아 경기 없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 6월달에 이제 세 경기가 이제 우르르 있는데 레바논 원정 다녀와서 이제 우즈벡이랑 이란이랑 영거푸 홈 경기를 해요. 여기서 2승하면 그냥 가 끝. 끝. 2승 2승 1무하면 1승 2무만 해도 뭐 거의 끝. 끝. 네. 이렇게 쉽게는 안 갈 것 같아. 산무하면 음모론 어떻게 돼요? 있잖아요, 음모론. 예? 산무. 산무하면 이제 그 우리 또 다 같이 무시를 해. 전국민이 수업 공부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 나 이제 경우의 수 안 하게 좀 깔끔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야. 잠깐 딴 얘기인데 딴 얼마 얘기, 전에 딴 그 얘기. WBC 했잖아요. 네. 네덜란드한테 지고 나니까 네. 경우의 수 막 얘기가 나오대요. 근데 이게 보세요. 한국이 네덜란드한테 져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축구 기사거든요, 원래는. 근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원래 축구 기사 헤드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 따지는 거는 뭐 축구. 이번에는 근데 그래도 임종윤 기자 어떻게 예. 보십니까? 브라질 쭉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내 생각에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긴 올라가되 좀 문제점을 좀 많이 드러내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좀 계속 뭐 최강희 감독 전술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차제 최강희 감독은 이미 본선 진출만 확정시켜 놓고 물러나겠다, 전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 감독이 왔을 때 대대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아예 문제를 다 까발려서 다 숨기지 말고 다 예. 드러내놓고. 예. 아니 그러나 또 국민이 원하면 또 최강희가 또 감독이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절대 안 그러지는 합니다. 않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그렇지 아니에요. 않을 최 거예요. 감독은 예. 왜? 모르겠어요. 부담감을 좀 압박감을 좀 이기가 좀 새가슴이신가? 그 당시 감독 선임 자체도 뭐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자기는 딱 월드컵까지만 올려놓고 빠지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최강희 감독은 대표팀 세대 교체를 하지 않느냐? 최강희 감독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세대 교체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한국 월드컵에 올려놓으라고 온 거다. 지금 세대 교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하냐?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치면은 완전 페이스 오프를 할 수 있게끔 일단은 현 전력 이동국이나 뭐 이런 선수를 쓰면서 본선에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2년 남았잖아. 1년 남았잖아. 1년 남았으니까 대대적으로 개편을 시켜서 차라리 데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요. 최강희 감독 어차피 지금 그 뒤로 갈 자리 몇 자리 마련해 놨잖아요. 전북으로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본인이야 이제 1차 목표를 달성시켜 놓고 떠나면 끝이란 말이지. 그럼 새 감독이 와서 수술할 수 있게끔 차제의 뭐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도 나는 낫다.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장 해요. 큰 문제점도 수비 불안, 예. 확실한 스트라이커 부재.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축구를 알게 된 뒤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네.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나 진짜 그걸 포기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포기를 또 그냥 그걸 즐겨 그게 매력이라고? 아니, 그게 매력이야? 괜찮다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축구의 영원한 숙제예요. 사실 바르셀로나나 스페인 뭐 이런 팀 아니면은 확실한 스트라이커 있어요? 없잖아. 호날두도 포르투갈 가면 못해 대표팀 가면. 그리고 사실 고질적인 수비 불안은 잉글랜드 자국 언론도 쓰고 프랑스 언론도 쓰고 자기네 나라도 고질적이라는 다 표현을 자기네 써요. 그래야 기준이 축구비자들 있으니까. 먹고 살거든. 그럼 안 그래요? 나 그건 몰라. 내가 다 그렇다. 네. 그럼 도대체 네. 수비 잘하는 이탈리아는 어때?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빗장 수비. 빗장 수비 뚫린 적도 많았잖아. 우리한테 뚫렸잖아. 왕창 뚫렸어. 2002 월드컵 때. 그렇지. 기억 안 나세요? 나죠. 그건 좀 심판이 우리 편이었으니까 좀. 그때 이천수가 그 누구지 말디니 까서 통쾌했지 사실. 빗장 수비를 그렇게 걷어차야 된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예. 우리
임 기자하고 박 기자는 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에 좀 관대한 것 같아. 좀 느낌이. 아니 관대한 게 아니죠. 지금은 일단 이겼으니까 일단 보고 나중에 그야말로 대수술을 할 때 그때 그냥 아주 그냥 발끈발끈 새로운 밟아줘야지. 촬영 타입이 되게 부담스럽잖아. 그렇게 되면은. 부담 느껴야지. 그런가? 대한민국 독이 든 근데 성배가 괜히 독이 든 성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더 이상 나올 문제점도 없어요. 네. 이미 수비 다 안 되고 나왔잖아. 공격 뭐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하면은 더 이상 없고 어쨌든 이 상황으로 최강희 감독은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월드컵만 가면 돼요. 네. 이름은 최강인데 말이야. 좀 스타일은 좀 최강은 좀 아닌 것 같아. 그 약간 그 실제로 별명도 그 뭐야 동네 이장님 뭐 이런 거잖아요. 공동이자. 머리 가발 아니죠? 그냥 뭐 순박 나도 그 진짜 뭐 아니야. 땡겨보고 아니죠? 싶어. 진짜 머리 생머리인 거죠? 생머리야. 오케이. 여담이었습니다. 근데 사람 이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독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포츠 핫 이슈로 넘어가서 기성용 그냥 뜬금없이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대로 마무리하고. 이대로 마무리하고 오케이. 괜찮죠? 바로 이제 그래도 축구와 또 사랑 예. 축구와 사랑. 기성용 한혜진 핫 이슈지 핫 이슈. HJ HJ. 딱 찍었잖아. 뭐 봤을 거 아니야. 예? 기성용 어제 뭐 인터뷰하고 도망갔다면서 우리 예, 박사님이 예.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어제 경기의 주인공은 그냥 원톱이었어요. 기성용. 아 김신욱이 이기든 아니고. 말든 뭐다 필요 없고. 어. 아 기성용 HJ가 누구냐.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 열리기 전날에 기자회견에서 기성용이 그랬어요. 경기 끝날 때까지는 좀 참아달라. 이 얘기가 뭐냐? 끝나고 얘기하겠다. 그렇죠. 기성용이 또 그렇게 뭐 숨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그 HJ 얘기를 들어간 거죠. 내가 봤을 때 그런 기자들 거의 절반입니다. 저도 사실 경기 이기든 말든 그게 제일 궁금했으니까. 이 사실 그 열애설이 좀 있었죠. 한혜진 씨랑. 네, 한달 그때 전부터. 부인을 했지만. 한혜진 가수 나얼이랑 엄청 오래 사귀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헤어진 게 이유가 있었어. 아 그럴 이건가? 모르죠, 수도 저는. 있죠. 모르죠 저는. 그럴 수도 있어. 미스터 기 때문에? 아, 전 모르겠습니다. 또 나얼이 또 이름 뭐 노래 나왔잖아요. 노래. 응? 나얼. 가슴 아픈 노래. 그래요? 아무튼 뭐 잘하네. 얘기 좀 끊지 마 좀. 아니, 요 HJ 때문에 HJ. 네티즌들이 또 파고 들었잖아요. 파고들었네. HJ를 갖다 붙인 거죠. 뭐 한효주부터 해가지고 아하. 여배우들은 괜찮아. 허재, 유현진, 뭐 유혜진, 심지어 뭐 동의보감을 만든 허준 아니냐? 아니면은 뭐 허준까지. 우리 남자의 영원한 친구 뭐 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 개드립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경기 딱 끝나고 이제 기성용이 거의 대표 선수 중에 거의 제일 먼저 나왔어요. 기자들이 붙죠. 근데 붙었을 거 아니야. 기성용 선수 막 부르는데 네. 씩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나가더라고요. 아, 근데 쪼개면서 나갔어? 네, 웃으면서. 이건 아니지. 예의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일단 기자들이 일단 그 자리에서 멘붕이 왔죠. 멘탈 붕괴가 왔죠. 근데 이 멘붕이 오래 가진 못했어요. 바로 손흥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붙어야죠 뭐. 그래서 그냥 흥해라 송은. 기성용은 그냥 아예 모르겠다 데이트하러 갔나 보다 하고 기자들은 말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데이트하러 갔더만요. 아 오늘 경기 끝나고 아침에 바로 파파라치 뭐 D 보도가 됐죠. D 디스패치 뭐, 뭐 어디 뭐 패스는 아니고 논현동에서 디스패치. 뭐 논현동에서 놀다가 뭐 집에 바래다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데이트하러 갔죠. 그래서 잘 공개가 됐으면 됐고, 좋겠어요. 오늘 트위터에서 전 부러워요. 오픈했고 공항에서도 오픈했고 1월부터 만났다고. 아니 근데 도망갔다는 얘기는 왜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게 쪼개고 도망간 간 게 거야? 도망간 거지. 쪼개고 간 게. 나는 막 추격전이 벌어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만. 아니, 추격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경비들이 셉니다.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성용 선수가 공항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어제는 얘기 안 했냐 했더니 대답이 기가 막혀요. 어차피 오늘 공항에서 얘기할 텐데 굳이 뭐 어제 경기 이기고 분위기 좋고 그리고 그게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제 뭐 했대 한혜진 씨하고? 어제 뭐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트 했겠지. 데이트. 남녀가 뭐 밤에 만나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하 상상. 어제 그 게임이었구나. 게임. 피파 온라인 했겠구나. 피파 온라인. 아니 뭐 온라인 방에서 뭐 야식 시켜 먹을 수도 있고 할 거 많지. 진짜 노년역이 내기하는 같잖아. 거지. 노년역에. 노년역에 나 오늘 많잖아요, 게임 오늘 밤 또 노년역 가거든. 그럼 난 같이 가보겠어. 같이 가자. 맞아. 자 죄송합니다. 자 말씀 끝.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어디까지 얘기했죠? 공항. 공항에서 얘기를 공항에서 하면 되는데. 다 오픈을 했죠. 어제 한 거 이게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어제 어쨌든 한국 축구가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그 스포트라이트가
그렇지. 자기한테 쏠리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좀 있었을 거고 뭐 그런 추측들도 있고 어쨌든 뭐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기성용은 1월부터 만났고 이 또 종교가 같아요. 네. 종교는 기독교. 네. 기독교. 또 CBS. 어제 예배 보러 갔나? 둘이 손잡고. 그러니까. 난 그리고 아침에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하고 굉장히 한혜진 새벽기도 하고 좋아. 공항 갔나 봐. 굉장히 좋아. 한혜진 팬이야. 노년역에 유명한 교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다들 연애 안 해보셨나 봐요. 밤에 무슨 기도입니까? 그럼 기성용은 그럼 바로 영국으로 간 거야? 그러면 맞습니다. 벌써 네. 하루만 쉬고 그냥 가버린 거야? 당장 이번 주말에 그 또 유럽 경기가 있어요. 프리미어 또. 그래서 유럽파들은 오늘 다 일제히 너무 피곤하겠다. 좀 일정이 좀 빡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가는 시간 되니까 걔네들 비즈니스 타는 거 아니야? 그럴걸요? 비즈니스 타지 비즈니스. 그럼 A 대표 이코노미 팀 타고 비즈니스. 가겠어.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코노미 타고 다니잖아. 우리는 그럼요. 그것도 그럼요. 꼬리뼈 장렬 아프잖아 우리.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구자철 선수도 뭐 잠깐 언급 짧게 해주시죠. 뭐 약혼 설 소집 있잖아요. 첫날에 그 제주도 전 처음 알았습니다. 한라일보에서 구자철의 결혼 소식이 보도가 됐죠. 맞아요. 제주의 딸과 결혼한다. 그게 사실이었네. 근데 이거를 기성용이 깠잖아. 그날 그쵸. 왜냐하면 이게 그날 기자들이 이제 구자철 만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구자철이 바로 병원으로 갔다. 대한축구협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아파갖고. 그래서 일부러 뺀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뭐 방법이 없죠. 기성용을 잡았죠. 기성용이 쿨하게 맞다. 알고 있었다. 나만 알고 있었다. 자기만. 되게 둘이 친한 것 같더라고. 네, 트위터, 둘이 거의 페이스북 하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자철이가 그 열애설을 깠으면은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애들이 재미를 몰라. 그래서 기성용의 열애설은 자철이가 깐다고 그랬거든. 구자철이. 그렇지. 근데 지가 똑같네. 기성용. 나쁜 기성용이네. 욕심쟁이야. 욕심쟁이네. 오늘 진짜. 그 공항에서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들끼리만 아는 1급 비밀이었다고. 그 한혜진과의 그 열애설. 그럼 지네들은 다 받겠네. 한혜진이랑 같이. 같이 뭐 식사를 했는지는 모르죠. 그거 좀 알아봐서 좀 알려주세요. 그건 디스패치에 부탁을 해야지. 뭐가 중요하냐. 디스패치? 디스패치에 부탁을 해야지. 파스가 아닙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 열애설 진짜 짜증나요. 내가 한혜진 팬이거든. 그니까 나도 좀 화딱지가 나 조금. 근데 저는 기성용이니까 괜찮아요. 기성용이 봐주지. 기성용 애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한번 얘기 나눠보셨어요? 그럼요. 소주 한잔 해봤어요? 그러지는 않고 그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그 그렇죠. 최종 예선 갔을 때도 우즈벡에서 기성용이가 인기 짱이었어요. 그 교민들한테 현지에서도 사진 찍느라고 그 아주머니들부터 시작해갖고 그 따님들까지 기성용이 인기 짱이었지. 친절하게 웃음 잃지 친절하게 않고. 웃으면서. 역시.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야구 얘기. 축구 다음엔 무슨 얘기? 야구 얘기. 일단 저 태평양 건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유현진 얘기 어디 한번 해줘야지. 깔끔하게 그 5선발 류현진 선수 LA 다저스 이제 5선발이 뭐예요? 5선발이 예상했었잖아. 근데 예. 2선발 2선발까지 올라갔어요. 2선발까지. 그건 실력으로 된 거죠. 실력 플러스 운이 따랐다고 봐야지. 운도. 운이. 최근에 유현진이 잘 던졌어요. 그리고 잘 던졌어요. 그 싸이 영상 수상자 2007년에 싸이 영상 그거 말고 농담입니다. 제일 잘 던지는 투수한테 주는 상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사인 줄 그 알았어요. 싸이 영상 수상자 제이크 피비와 맞대결에서 선발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2연승을 했고 그 전에 18일 미러키전에서도 5와 3분의 2이닝 한 점만 내주고 첫 승을 거두면서 2연승을 거두 이런 실력을 보이면서 돈 매팅리 감독의 눈에 들었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운이 작용을 한 게 선발 경쟁을 펼쳤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줄줄이 좀 낙마하는 이런 행운까지 따랐어요. 미국 애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제 2선발로 꼽혔던 체드 빌링슬리 이름도 좀 어려워요. 빌링슬리. 뭔가 좀 슬라이딩 할 것 같아 내 느낌. 맞아요. 빌링슬리. 타격 훈련, 번트 훈련을 하다가 오른손 검지를 다쳐서 그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이기 때문에 투수도 타석에 들어서야 되는 그런 리그인데 번트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걸 하다가 손을 다쳐서 아직까지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러면서 이제 류현진이 2선발까지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제 그레인키라는 1억 불이 넘는 이 몸값을 받고 왔던 이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아직까지 몸 상태가 제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개 이상의 공을 못 던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4선발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류현진이 지금 제 1선발 클레이튼 커쇼에 의해서 두 번째로 됐고 그 다음이 이제 조시 베켓 예전에 보스턴의 에이스였죠. 조시 베켓이 3선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레인키가 4선발 그렇게 됩니다. 5선발은 5선발은 아직 없어요. 5선발은 메이저리그 그 시즌 초반은 스케줄이 좀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5선발은 그냥 돌림. 그러니까 5선발은 중간계 투 요원으로도 등판을 해요.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그런 보직을 가진 적이 있었지. 참고로 요 2선발이 좀 깨는 게 그 최근에 일본에 잘 나가는 투수들이 갔잖아요. 그렇지. 다르비슈란다. 그 마스 작가. 마스 작가가 개막전 때 3선발이었고요. 작년에 가서 히트 쳤던 다르비슈유가 4선발로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지. 그럼 현진이가 이게 칸코쿠의 가오랄까? 야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런 의미가 있네. 이 선발이 이게 대단한 의미네. 네. 정말 그리고 이게 무슨 훌륭하네. LA 다저스가 무슨 뭐 핫바지 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우승 총 유력한 연봉이 많은 팀이에요. 우승이 유력하진 않아요. 근데 총 연봉 일단 선수 연봉이 제일 많은 팀이에요. 그 팀이 2선발이라는 건 이거는 진짜 영암에 새겨도 될 만하죠. 영어도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래 LA 다저스가 선발 자원이 8명이나 됐어요. 굉장히 치열한 이런 경쟁이 예상이 됐는데 그 다른 경쟁자들 있죠. 테드 릴리, 크리스 카푸아노, 에런 하랑 이런 베테랑들이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구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류현진이 밀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저스에서도 거액을 받고 류현진을 데려왔기 때문에 어떤 그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류현진을 좀 중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LA 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전에 박찬호가 그렇죠. 코리안 돌풍을 일으켰듯이 류현진에게도 그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럼 류현진 언제 나옵니까? 4월 3일 날 지구 라이벌이죠. 샌프란시스코와 경기에 등판을 할 예정이에요. 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왜? 왜냐면은 흥행 카드지. 샌프란시스코와 맞대결은. 그 지금 LA 다저스가 뭐 총 연봉에서 올해 뉴욕 양키스를 제쳤어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연봉이 제일 많은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은 샌프란시스코가 하지 않을까. 작년 우승팀이고 그렇지. 이 팀은 뭔가 끈끈한 게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과거에 약간 조금 오버붙어서 과거에 해태 타이거즈처럼 이게 이름값이 물론 이름값도 대단하지만 그런 팀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예전에 베리 본즈가 있었죠. 베리 본즈. 알죠. LA 다저스가 화려하다면 샌프란시스코는 요 뭔가 좀 끈끈한 게 있는 LA 팀이라. 다저스는 삼성 라이온즈? LA 다저스는 좀 약간 좀 오버하자면 LG 트윈스? LG 이건 LG 트윈스까지는 아닌데 LG. 오케이.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지구 라이벌전을 올해 펼쳐야 되는데 첫 등판이 샌프란시스코전.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여기서 잘 던지면은 완전 대박이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러나 좋게 승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잘 던졌지만 또 팀에 또 도와주지 않아서 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모르는 건데 일단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현진이가 일단 그 메이저리그에 그 공이나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처음에 선발 등판했을 때 이럴 때는 커브를 뭐 던지다가 그립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뭐 제구력도 불안하고 맞기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최근 2번 선발 등판에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에서 신뢰를 하고 본인도 자신감을 찾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 29일에 마지막 시범 경기 선발 등판을 하는데 거기서 더 잘 던지면은 4월 3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시범 경기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풀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시즌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고무적인 게 그 역대 이제 시범 경기 투수 순위를 보면은 뭐 다승, 방어율 다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순위대로 시즌에 활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탈삼진 순이에요. 그 시범 경기 탈삼진 순위 10위 안에 드는 투수는 보통 그의 시즌에 날아다닙니다. 근데 류현진이 지금
10위 안에 있어요. 내셔널리그. 현진이는 한국에서도 삼진을 많이 잡은 투수였어요. 그렇죠. 신인 첫해 200탈삼 지금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쿠바와 결승전 예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서클 체인지업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메이저리그 크게 휘두르는 타자들이 잘 속기 때문에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 두 기자님은 두 기자들은 아무튼 유현진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 딱 변수 지적하고 싶은 변수가 있다면은 그렇지. 유현진이 최근 하나 이글스에서 몇 년 동안 뛰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승의 경험. 나가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늘 관심사인데 하나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가 워낙 바닥이니까. 그렇죠. 하나가 한 5월 넘어서부터는 순위 경쟁을 못해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시즌을 가네 마네 이런 경기에서 류현진이 등판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하. 그런 중압감을 류현진이 최근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달라요.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와의 맞대결은 더 그렇고 계속 이제 시즌 내내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지구 1, 2를 다툴 거예요. 시즌 막판에 갔을 때 그 중압감 그걸 류현진이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하나의 변수죠. 네. 왜냐하면 류현진이 요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최근엔. 유현진 중압감을 이겨내라. 그게 이제 박세훈 기자의 조언. 한번 LA 가서 우리가 한번 LA 갈비 한번 사주러 가자고. 이렇게 잘 돼갖고. LA 그 순두부찌개 사줘. 순두부. 네. 아무튼 LA 북장동 순두부 있잖아. 우리 잘 되면 간다. 유현진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해외 소식 됐고 드디어 국내 야구의 계절이 왔어. 야구. 자 그렇죠. 3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야구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야구. 9개 구단. 9개 구간 8개에서 9개. 자 NC 다이노스 막 다이렉트로 어때요? 뭐 한 꼴등 하겠죠? 바닥이라고 그죠? 그러면 뭐 근데 제가 늘 궁금했던 건 우리 야구 전문가들인가 시범 경기에서 항상 1, 2등 하는 팀은 항상 본 경기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런 징크스가 있는데 이번엔 어땠어요? 원래 시범 경기는 아까 뭐 박세훈 기자 얘기했듯이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역대 시범 경기에서 1위 한 팀이 한국 시리즈를 6번이나 우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되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LG만 생각했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985년에 청보 핀토스 기억하십니까? 아 청보 핀토스 알죠. 예. 네. 그 청바지 약간 모 여사와 연결됐다고 해서 그렇죠. 청보 라면도 있었죠. 기억합니까? 아 기억하죠. 잘 나갔어요. 잘 나갔다가 시범 경기에 잘 나갔다 꼴찌했고 97년에 롯데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2006년에 LG 시범 경기 1위 했는데 정규리그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또 반대로 롯데 1984년하고 88년 96년 해태 시범 경기 꼴찌했는데 그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의미를 줄 수는 없다. 그러네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까봐야 알아요. 그러네. 까보면 압니다. 까보면. 제 기억이 좀 진 경우를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지.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시범 경기 1위 했다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는데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최하위하고 그러면은 그 임팩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두 기자가 전망하는 올해 프로야구 전망 판세 일기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가 올해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범 경기 물론 1위 뭐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전력이 예전 최근에 몇 년 동안 보여줬던 전력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선동열 감독 미디어데이에서 올해는 한번 뭔가 저질러 보겠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공개 석상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인데 그 정도로 자신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부상으로 제 몫을 하지 못했던 뭐 김상현, 최희섭, 이범호 뭐 이런 선수들이 제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50억 FA 영입했던 김주찬 선수가 가세를 했어요. 사실 뭐 50억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거품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3할에 도루 한 40개 정도는 해줄 만한 선수예요. 작년에도 잘했고 여기에 이제 이용규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1번 타자 아닙니까? 네, 이런 선수들이 밥상을 쫙 깔아주면은 이범호, 최희섭, 김상현 뭐 이런 선수들이 쳐주면은 기아가 뭐 잘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워낙 투수력이 좋은
구단이기 때문에 또 선동열 감독이 투수 조련의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실패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로 자신감을 보일 정도라면은 뭔가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년에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모 야구 관계자, 야구인 출신이죠. 이런 얘기했어요. 8개 구나 쭉 돌아보니까 정말 감독다운 감독은 썬 한 명이더라. 뭔 왜? 얘기냐 물어봤더니 썬은 어떤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정도를 갖더래요. 그러니까 순위 경쟁이 막 급박해지면은 이렇게 뭐 꼼수도 쓰고 뭐 예. 아래 있는 선수 뭐 땡겨다가도 네네네. 쓰고 막 별 짓을 다 하는데 네. 썬은 흔들림이 없더라. 쭉 가더라. 뭐냐? 올해가 끝이 아니다. 작년에 감독 부임 첫 해였잖아요. 네. 딱 간 보고 싹 파악하고 올해 오케이 2013년 내년 본다. 그게 이제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테스트 해겠네. 그리고 어쨌든 선동열 감독- 감독의 기아 감독으로서. 최근 이제 프로야구 추세가 그거였죠. 초보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추세였는데 사실 그게 오래가지 못할 여지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일단 단기간에 팀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썬은 정도를 가는 거죠. 다 팀을 이렇게 쫙 잡고 쫙 이게 하나로 해가지고 그게 올해. 그러니까 기아에 대한 올해 전망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지도자가 워낙 탁월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도 삼성이 제일 세다. 여전히 그렇죠. 네. 삼성이 제일 세죠.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시범 경기에서 뭔 짓을 해도 삼성은 시범 항상 경기는 꼴찌였습니다. 일단. 아 지금 삼성이. 삼성이 꼴등입니까? 네, 꼴등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꼴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성이 아킬레스건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필승 카드였던 권호준 그리고 정현욱 뭐 이런 선수들이 뭐 부상이나 다른 팀으로 뭐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용병 새로 들어왔는데 벤델 헐크 뭐 새로 들어온 선수인데 이름도 굉장히 좀 생소하죠. 네, 이런 선수인데 힘은 셀것 헐크다운 같아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헐크네. 음, 변해야 헐크인데 그렇죠. 변하기 전에 헐크. 변하기 전. 그래서 뭐 이 선수들이 따뜻한 데만 있어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야, 그래. 우리나라 추우니까 선수들은 특히 따뜻해야 컨디션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번 좀 삼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타선이야 워낙 뭐 이승엽, 박성민, 최영우 뭐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투타에서 가장 안정된 전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가 좀 기대가 되는데 비웃어서 죄송합니다. 코웃음 확 쳐버리는데 박세훈 기자가 그래도 똥놀이도 없고 뭐 했는데도 잘했잖아요 우리 김웅룡 감독이. 언제 잘해? 언제 잘해? 못했나? 언제 잘해? 동렬이 없고 혜태 종범이 시절에- 없을 때는 그때는- 김웅용 감독도 그냥 평범한 감독이었어요. 동료리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해서 삼성 갔잖아요. 그지? 그랬나? 네, 그래서 그렇죠. 삼성 가서 잘했잖아. 그래. 삼성 가서 우승했죠. 삼성은 그때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엔트리가 달랐어요. 한화 어쨌든 한화는 근데 나는 좀 이게- 애정이 좀 가. 한화는 조금. 그 저도 한화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구장도 넓히고 뭐 좀 그랬잖아요. 어쨌든 예. 구단도 좀 투자 의지가 있고 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 NC의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NC랑 그렇죠. 그 너무 심한 우리 태균이 형도 있는데 이렇게 아니 태균 형이 예.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니 뭐 장타를 노리질 못해. 앞에 주적 없는데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화가. 사실 한화가 지금 뭐 선수 전력이나 이런 보강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신영이라는 선수가 이제 또 NC로 가지 않았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김웅용 감독이 아무리 명장이라고 하지만 선수 없이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사실 김웅용 감독이 10번 우승을 시켰지만 선수 덕을 가장 많이 본 감독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가 올해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게 뭐 선수 보강 없고 뭐 없고 다 떠나가지고 올해 코치가 싹 바뀌었어요. 예, 감독 오면서 코칭 스태프가 싹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그 팀은 진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이에요. 네. 일단 코치도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연말에 마무리 훈련 그리고 스프링 캠프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 변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좀 전반기엔 약하더라도 후반기엔 좀 치고 갈 수 있는 변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말씀을 수도 들어보면. 있는데 네. 그 위에 동네에 있는 팀들은 가만히 있냐고요. 그렇죠. 그동안 전통적으로 LG 정도나 내려왔지 다른 팀들은 쉽게 내려오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올해 그 흥행 카드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NC 다이노스라는 신생 팀이 와서 그러니까 롯데만 잡아줘도 기가 관심이 기가 확 쏠릴 수 있는 거죠. 롯데야말로 우리나라 최고 인기 구단이기 때문에 롯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NC와 이 연고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 않습니까? 여기서 NC가 몇 번 예상외 대열을 잡아준다면은 프로야구 흥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C는 막말로 올해 뭐 잃을 게 없어요. 1할을 해도 롯데 상대로 5할 넘는다 하면은 NC는 올해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NC의 타겟팅 목표는 롯데구만요. 무조건 롯데지. 롯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스토커 오늘 깔끔해. 오늘 깔끔하고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더 재미난 얘기로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약속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임종률 기자와 우리 박세훈 기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2회째라며. 네, 2회째입니다. 2회째인데 뭐 다 처음이지 뭐 기자들은. 네. 그렇지. 아니에요? 저만 2번 나오고 그러니까. 다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자주 이제 뵐 건데 아무튼 한번 처음 해본 소감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고 본인 어필해 주시고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 이거 들어간다고 진짜? 들어가. 왜? 와서 재미있는 얘기 많이 전해드리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뭐 다른 선수나 구단이나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얼굴 맞대고 또 봐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어쨌든 그 최대한 그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많은 얘기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세웅 기자. 저는 뭐 오늘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냥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박세웅 기자는 요 될 것 같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얘기하는데 힘들어. 내 자신하는데 아무튼 해보는 데까지 예, 해보고 자 그렇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톡 스토커 제2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아 목말라. 고생했습니다.